안녕하세요. 리얼공감영어 이명학입니다. 모의고사 아카이브,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카이브 뜻이 뭐죠? 기록 보관소란 뜻입니다. 평가원 기출문제와 이명학 실전 모의고사 실모의 기출문제를 모아놨습니다. 모아놓은 보관소입니다. 교재의 구성은 문제집, 메인 교재가 있고요. 해설서가 있고 단어장이 있습니다. 가끔 단어장 못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겉싸개를 뜯으면 뒤에 펼쳐져 있어요. 그 반으로 접으시면 돼요. 네. 있어. 네. 네. 문제집, 해설서, 단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집의 구성은 기출과 실모로 되어 있어요. 기출은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 10회분, 실무는 최근 이명학 실전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선별해서 12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뭘 풀어야 되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기출부터 풀어야 되나? 기출. 먼저 기출부터 풀어야 되는데 기출 막 정리하는데 기출을 풀다 보면 이게 내가 기억이 나를 정답으로 인도하는 건지 내가 실력이 는 건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무도 풀어야 되나? 그렇다고 실무만 계속 풀면 이 뭐가 문제가 이게 약간 평가원의 코드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평가원 스타일이 아닌데 문제 구려 뭐 어려워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기출을 풀어야 되나? 그래서 그 고민을 없애드린 거예요. 한 권 안에 기출과 실무를 다 담아드렸습니다. 그럼 알게 되겠죠. 기출을 풀어서 내가 기출이 요구하는 평가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올랐는지를 실무로 확인해 보고요. 실무만 풀다가 내가 다시 기출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나 하면 다시 기출을 풀면 되지. 총 22회분이니까 얘를 12회를 드렸잖아요. 한 번은 실무 풀고 한 번은 기출 풀고 한 번은 실무 풀고 한 번은 기출 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새로운 문제도 풀고 기출에 대한 감각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서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중간에 보면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은 사실 긴 설명 필요 없지만 빈칸, 순서, 삽입 등등에서 문제가 까다로운 애들은 수업이 필요 없을 만큼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설서를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실무도 최대한 기출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난이도를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풀다 보면 이게 기출을 푸는지 실무를 푸는지 모르겠다라는 착각이 들면 좋겠어. 네. 물론 제가 아무리 문제를 잘 만들어도 기출의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죠. 왜? 기출은 권위가 있잖아요. 기출은 어떻게 내도 좋은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그 문제 그렇게 내잖아? 욕먹어. 너는 뭐 그렇게 만들어. 욕먹지만 기출은 일단 나오면 오케이. 물론 작년에 큰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어렵게 해도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올해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글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수능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자기 충족적 예언이랄까? 아니면 소망? 이런 걸 많이 담는 것 같아. 생각해봐. 올해하고 작년에 만약에 영어가 어려웠어. 그럼 내년에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너무 어려웠잖아. 쉽게 나올 것 같아. 왜? 야, 이렇게 어렵게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쉽게 내겠지. 자, 근데 작년하고 올해 영어가 만약에 엄청 쉬웠어. 그럼 내년에 어떨 것 같아? 트렌드가 이러니까 쉬울 것 같아요. 왜?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야 체조도 맞추고. 어려울 거다 쉬울 거다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네. 예전에 그런 해도 있었어요. 평가원이 너무 어렵게 분수령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난리가 난 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 예상 어땠을까요? 야, 이제 평가원이 반성 좀 하겠지. 어려웠어요. 내년에도 영어가 어려울 것이다? 아, 뭐 이 정도 난리 났으니까 뭐 쉬울 것이다? 그거 고민할 시간에 기출 푸시고 실무 푸세요. 아,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가 한 대 맞느니 본인의 실력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어? 네, 그렇습니다. 활용법은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풀까? 아니면 처음에 교재 살 때 부교재를 샀으니까 사긴 사는데 앞에 한 2회쯤 있다가 11월쯤 풀까? 이러지 말고요. 첫 번째 목표는 시간 관리다, 시간 관리.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전 감각이 유지되거든요. 학기 초에는 뭐 신텍스든 알고리즘이든 리드노직이든 강좌를 들으면서 본인의 약점을 클리닉하고 실력을 만들어 갈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 걔네를 왜 부교재로 넣었냐면 계속 그것만 하다 보면 시간 관리나 실전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요. 물론 본인의 실력을 기본기부터 다 다져서 마지막 순간에 실무를 풀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 기본기를 다져서 내가 이렇게 영어를 좀 웬만큼 할 수 있는 순간에 실무를 푸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아. 근데 기본기를 다지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해봤잖아. 근데 기본기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완벽하게 다져지지 않아요. 그 시점은 안 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나중에 내가 실력 올라오면 그때 실무 풀어야지. 나중에 되잖아요. 풀 실무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학기 초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또는 뭐 중간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이 감각을 유지해야 돼요. 감각을. 그래서 시간 관리와 실전 감각을 너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카이브를 제공하는 거고,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 기출 문제의 틀은 이렇구나 이거 느껴야 되고, 임용학 실무를 풀면서 새로운 문제도 적용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상적으로는 모든 약점이 클리닉 된다면 하는 게 좋지만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감각이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니까. 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활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반드시 시간을 재고 푸셔야 돼요. 내가 실무를 푸는데 시간을 안 재고 푼다.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냥 자. 그럼 건강에 도움될 수 있잖아. 다른 과목 해. 그냥 나 시간이 있을 때 2문제 풀고, 나 시간 없으면 안 풀고, 뭐 중간에 뭐 대충 넘어갔다가 어려운 거면 몇 개 풀고. 그럼 실무를 푸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무는 말 그대로 감각이에요, 감각. 반드시 시간을 재고 풀 것. 45분을 했잖아. 이게 듣기 빼고니까, 듣기는 없어요. 45분 동안 푸세요. 시간을 반드시 재고. 아직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나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모의고사 보는 날 끝까지 안 풀어? 그날은 하잖아. 왜? 강제로라도 하죠. 이걸 끝까지 자꾸 완주를 해봐야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나중에 가서 한 번에 올리려고 힘듭니다. 거의 찍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일단 뭐 날아가더라도, 뭐 채점마다 내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주고 풀 것.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딱 풀면 뭐부터 해요? 채점부터 하죠. 왜?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싶잖아. 근데 그냥 날아가듯이 찍다가 채점을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지? 찍어서 맞은 것도 맞은 거로 치면서 나의 어떤 신기가 어디 있는지, 나의 운명과 어떤 복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아니죠. 그 채점해버리면요, 내가 찍어서 맞은 거니까 안 보고요. 또
틀린 문제도 답을 알잖아요. 고민을 안 하게 되겠어요. 여기서 느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로 시간 관리하고 감각을 유지하는 거고요. 여기서 채점하지 말고. 물론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방금 풀었는데 어떻게 채점을 안 해? 우와, 막 불이 올라오지 막 너무 졸려도 채점을 하고 싶잖아. 아는데 한 템포만. 채점하지 말고 단어장 있잖아요. 단어장 펴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 보면서 꼼꼼하게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찍은 것 같은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거 다시 한 번은 풀어야지. 다시 한 번 풀고 가셔야죠. 그 첫 번째 풀 때 만약에 스텝 1에서 내가 답을 2번 이렇게 체크를 했다. 근데 다시 풀어보니까 단어 이거 내가 몰랐네. 3번 이거더라. 이렇게 얘는 체크 표시, 얘는 뭐 동그라미 표시 이런 식으로 다르게 체크를 하세요. 안 들을 거지? 안 할 거지? 안 할 거지? 한번 해봐. 이왕 시간 쓰는 거.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걸려요. 왜? 이미 뇌정지가 와요. 풀었기 때문에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막 들썩들썩해. 그때 본인이 뭐 별표 쳤다든지 선택지에 둘 중에 애매했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몇 개만 좀 확인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걸 뭐 2-3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은데. 진짜 좋은데. 제발.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점하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에 하기 힘들잖아요. 하루에 하기.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여기까지는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활용법이라고 하는데 활용법 뭐가 있겠어. 열심히 푸는 거지, 꾸준하게. 근데 꾸준하게 풀 때 중요한 게 시간을 재고 풀어야 한다고요. 그 다음 채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단어 때문에 틀린 건지 아니면 단어를 다 아는데 틀린 건지를 알아야 본인의 약점을 찾고 클리닉을 할 거 아니야. 그 과정을 느껴야죠. 그냥 오늘 나 실무 하나 풀었네. 실무 2개 풀었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고맙지. 훌륭하지. 응원하지. 근데 이왕 시간 쓰는 거 시간제거 푸는 거 어려워? 그리고 시간제거 풀고 바로 채점하면 내상 입잖아. 그 내상 입을 거를 내가 지금 완화시켜 준 거라니까. 내상 입는데 내가 단어 몇 개만 더 알았으면 풀 수 있었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변명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 거라니까. 너무 슬프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채점 후 정답과 오더 근거 확인할 때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기출은 당연히 꼼꼼하게 봐야 돼요. 꼼꼼하게. 기출은 내가 왜 틀렸지? 그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깊게 고민해야 돼요. 반면에 실전 모의고사는 뭐? 가볍게 해요. 그러니까 실무는 내가 틀렸어. 근데 해설지 보니까 그래 뭐 해설지 뭐 네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나도 그렇게 틀린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무? 나는 기출하고 퀄이 거의 같다고 생각해. 하지만 본인이 그래도 공신력이 없잖아. 뭔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기 좀 그래. 그러면 가볍게 보셔야 돼. 단 기출은 왜 틀렸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활용법 어려워요? 메모가 필요해? 뭐 메모 필요하면 메모해도 돼. 중요한 건 시간 관리, 실전 감각, 기출 코드 익히면 새로운 문제 적용하는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반드시 시간을 재고 풀 것. 그 다음에 뭐였죠? 채점하지 말고 단어장 참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 정답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게 틀리고 이게 맞을 때도 있어요. 중간에 답 바꿔서. 그럼 내가 왜 바꿨지? 이런 본인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언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평소에 꾸준히 몰아서 말고 실무 뭐 2주에 하나가 됐던 매주 하나씩 됐던 꾸준하게
나 실무 좀 탄력 좀 봤는데 매일 하나씩 풀기. 그건 수능 임박했을 때. 학기 초에 샀다가 마지막쯤에 수능 보기 전에 뭐가 있었는데 책이 이러지 않길 바라요. 그거를 미리미리 내가 아직은 실력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부딪혀서 경험치를 쌓아간다. 내가 맞닥뜨릴 실제 상대랑 자주 맞닥뜨려 봐야 돼요. 모의고사의 공포를 느껴서 모의고사 보는 날만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러면 안 돼. 할 거지? 뭐 할 거니까 이거 들어왔겠죠. 믿습니다. 해낼 거라고. 응원할게요. 갑니다. 바이바이.